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81화 심층 분석입니다. 이번 화는 검은 수염의 적단 10번선 선장 쿠잔이라는 제목답게 쿠잔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쿠잔은 코비를 구하려는 거프를 막아서며 검은 수염의 적단에 들어갔을 때를 회상하는데 1년 전 사카즈키와의 펑크 해저드 대결 이후 어느 신세계 섬에서 쿠잔은 검은 수염 해적단을 만나 충돌은 있었지만 풀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라피트로 인해 한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티치는 쿠잔에게 자신의 배에 탈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에 쿠잔은 내 놈들 따위를 신용할 리가 없다고 거절하는데, 이를 들은 티치는 해적이란 건 단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며 세계정부 해군에서 나와 자유로운 쿠잔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질문합니다. 또한 쿠잔은 이번 화에서 해군으로 돌아오라는 거프의 말에 가프씨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자유로운 그런 점을 좋아했다며 검은 수염의 적단에 들어간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잔의 이러한 대사들을 보면 쿠잔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 들어간 것은 어느 곳에 소속된 스파이가 아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인물로 보이며, 쿠잔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서 하고 싶은 것은 회상에서의 검은 수염의 적단과의 대화와 과거 쿠잔이 등장한 장면들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술자리에서 대본은 쿠잔의 상처를 보고 불의 상처를 언급하는데, 불의 상처는 찾을 수 없다는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로 티치는 쿠잔에게 불의 상처를 알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에 쿠잔은 포네그리프에 좋은 추억은 없다며 만약 오하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붉은 돌을 봤다면 기억하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세계정부를 거역한 친구와 나에게 운명을 붙잡힌 슬퍼 보이는 소녀의 눈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들은 검은 수염의 작단은 그 시원찮은 얘기는 뭐냐고 놀렸지만 쿠잔이 말한 오하라 사건은 쿠잔의 운명까지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쿠잔은 불타는 정의를 가졌던 인물로 정의를 가로막는 악은 처벌해야 한다는 정의관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오하라 사건을 계기로 극단적인 정의는 때로 사람을 광기로 몰아세운다는 것을 깨닫고 한껏 해이해진 정의로 정의관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쿠잔은 슬픈 눈의 아이 로빈뿐만 아니라 하그왈디 사우르를 살려주며 오하라를 지켰고, 이후 쿠잔은 로빈을 따라다니며 자신이 로빈을 살려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답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이어 쿠잔은 펑크 해저드에 등장해 단순한 방랑자가 아닌 무언가를 결단한 것처럼 보였고, 애초에 세계정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어둠과 연관이냐는 스모커의 말에 난 나야 라고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이처럼 오하라 사건은 쿠잔의 운명을 바꾼 사건으로 쿠잔은 세계정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세계정부의 정의와 쿠잔 본인의 정의는 다르기에 현재 쿠잔이 검은 수염 적단에 가담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정부가 오하라를 세계에서 지우면서까지 감추려고 했던 사라진 역사 공백의 100년을 알고 싶어서로, 즉 쿠잔은 하나로 있는 대비보 원피스를 찾아 세계의 모든 진실 공백의 100년을 알아낸 후 자신 해답을 내리기 위해 검은 수염 티치의 배에 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스승 거프와 제자 쿠잔의 대결이 성사되는데, 쿠잔은 거프를 아이스볼로 얼리지만 거프는 쉽게 얼음을 깬 후 블루홀이라는 기술로 쿠잔을 땅에 쳐박으며 압도합니다. 여기서 쿠잔은 지금의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에 거프는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라고 가르쳤다며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고 말하며 무자비하게 쿠잔을 공격하는데요. 여기서 거프가 쿠잔에게 했던 대사로 보아 거프는 쿠잔이 과거 제자임에도 망설이지 않았지만 쿠잔은 은인이자 스승 거프를 공격할 때 망설여, 이에 거프는 쿠잔이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이기에 스승과 제자였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라며 망설이면 당한다는 가르침을 준 것으로 보이죠. 즉 쿠잔이 거프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건 망설였기 때문으로, 거프의 가르침으로 인해 망설임이 없어진 쿠잔은 노쇠하여 녹슬었다는 거프를 상대로 전 해군 대장답게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는 거프의 대사는 후에 거프 본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와 소드 대원 때문으로, 과거 제자 쿠잔과 달리 현재 제자 코비와 소드 대원들은 거프의 약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쿠잔은 거프의 제자답게 거프의 약점을 알고 있어 거프는 에이스를 잃었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제자들 또한 잃을까봐 망설여 결국 쿠잔에게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거푸는 제자들을 탈출시키고 본인은 패배하여 붙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 영웅 코비를 가지고 세계 정부와 거래를 하려던 검은수염 티치이기에 전설의 해군 영웅 몽키디 거프 또한 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날 일어나는 에그헤드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로우는 티치에게 패배했는데, 티치는 쓰러져 있는 로우를 보며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를 팔아버릴지 자신이 쓸지 고민했었습니다. 즉 티치는 로우의 능력을 강탈하여 수술수술 열매 자체로 만들어 팔 수도 있으며 로우의 능력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티치가 수술수술 열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얻은 2가지 열매 능력 이외에도 1가지 능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티치는 자연결매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능력인 어둠어둠 열매와 세계를 멸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초인계 열매 흔들흔들 열매를 얻었는데, 티치가 최강의 열매들을 얻은 만큼 후에 티치는 최강의 동물계 열매 능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로우의 하트 해적단은 이번 화에서 사왕 샹크스에게 전멸당한 키드 해적단과 비슷하게 사왕 티치에게 해적선까지 파괴되어 해적으로서 패배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로우는 원피스 쟁탈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로우는 배포로 인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로우 또한 코츠키 호댕이 말했던 대를 가르는 전쟁의 주역이기 때문에 로우뿐만 아니라 엘바프에서 패배한 키드는 젊은이의 무서운 성장 속도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한층 성장하여 후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에서 루피와 같이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에 대한 떡밥이 공개됐는데, 불의 상처는 남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로,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알려진 로드 포네그리프의 위치는 사왕 빅맘의 본거지인 홀케이크 아일랜드, 사왕 카이도가 지배하고 있었던 와너쿤이 걸어다니는 벌을 받아 계속 움직이는 거대한 코끼리 조우, 그리고 26년 전 해저 10,000m 어인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적단이 어인섬에 도착했을 때 어인섬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불의 상처가 가지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는 26년 전 어인섬에 있었던 로드 포네그리프로 보이죠. 그리고 불의 상처의 검은 배에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삼켜버린다는 정황과 시류에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대사로, 불의 상처는 데뷔보 원피스를 찾지 못하도록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는 인물로 생각됩니다. 불의 상처인 남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후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